회장님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형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동석이 오천수의 전부인 문제를 해결하고 독수리 형제에 한층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천수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빠 지금 미국으로 와주면 안 돼. 어떻게 해 엄마가 지금 큰일 났어. 나 무서워 아빠. 영주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걱정 말고 아빠 지금 너 있는 대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오천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형수님께 죄송하지만 딸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형수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미국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술도가 일도 바쁜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영주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집에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봐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수리 술도가는 한동석의 도움을 받아 은행 대출도 해결되었겠다. 해외로 수출까지 앞두고 있어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이런 시기에 오천수의 부재라니. 책임감 강한 오천수가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니. 마광숙은 아무래도 일이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도련님이 지금 급하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영주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요.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지금 술도가 미국 수출건도 있는데 대표님이 남아 계셔야죠. 이번엔 저 혼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마광숙이 자신 때문에 전부인 강소영과 싸우다 경찰서에까지 다녀왔으니 오천수는 이번 일은 혼자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바쁜 시기에 자리를 비우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쩌죠. 아우 도련님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세요. 같이 못 가서 미안해요. 바쁘지만 않았으면 같이 가는 건데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 주셔야 해요. 오천수는 그 길로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하지만 차라리 영주 엄마가 남자를 만나느라 애를 소홀히 했던 거였으면 나았을 것을. 전부인 강소연은 아주 대형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돈까지 다 날리고 사기 사건에 연루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터졌을 것 같은데요. 당신 미쳤어? 내가 애만 잘 키워달라고 했잖아. 나 당신한테 전 재산 다 준 건. 당신 그 돈으로 영주 잘 키우라고 준 거지. 이렇게 마음대로 다 날려먹고 문제 일으키라고 준 게 아니었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러면 영주 케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나도 해결하려고 했어. 영주는 모르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여기까지 안 왔어도 내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꼴을 봐. 당신은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고 영주는 혼자 있다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영주 다 컸어. 그 정도는 혼자 있어도 된다고. 당신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당신은 아무래도 애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오천수는 분명 영주 엄마를 만나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금세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영주를 이곳에 두어야 하는지, 한국에 데려가야 하는지, 또 한국에 데려간다면 어디서 키워야 하는지 모든 게 막막한 상황이었죠. 또 영주는 자기 엄마라고 오천수에게 아빠 엄마 어떻게 해 아빠가 도와주면 안 돼? 하고 있으니 이혼했으니 전부인은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성품도 아니었고요. 오천수는 하는 수 없이 마광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하죠? 금방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아무래도 해결하려면 여기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아니 천수도련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갈까요? 아니에요 형수님까지 신경 쓰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영주 엄마한테 좀 문제가 있어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천수는 마광숙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척한 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모두 오천수 걱정에 한숨을 푹푹 쉬었죠. 형수님 형이 뭐래요? 또 전 형수가 사고 쳤대요? 영주가 울면서 와달라고 했으니까 큰일이 난 걸 텐데.
형이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있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고 정말 환장하겠네요. 도련님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천수 도련님한테 가봐야겠어요. 형수님 그건 아니에요. 형이 오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면 형수님이 아니라 제가 다녀올게요. 지금 술도가 일 많은 거 다 아는데 형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고생하시는 건 반대입니다. 독수리 형제들은 하나둘 의견을 내었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지만 이제는 오천수와 연락도 잘 되지가 않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고민이 많아 보이는 마광숙의 얼굴에 한동석의 걱정도 이어졌습니다. 광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일은 무슨. 요즘 술도가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마광숙은 한동석이 혹여나 자신이 돕겠다 할까봐 둘러댔지만 한동석은 이미 약속했었죠. 광숙 씨가 걱정하는 시동생들 문제를 이제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고요. 죽은 오장수를 대신하여 형이 되어주겠다 했는데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석은 공주씨를 통하여 미국에 건너간 오천수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뤄진 대화에서 공주실의 표정은 걱정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동석의 눈빛은 점점 깊어져 갔는데요. 회장님 광숙이한테는 비밀이에요. 제가 말한 거 알면 아주 또 난리를 칠 텐데. 공주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무거웠습니다. 지금 천수사돈 전부인이 사고를 쳤는지 연락도 안 돼가지고 광숙이 그게 또 걱정하느라 얼굴이 상한 거예요. 말을 이어가는 공주실의 눈가에는 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전 재산 다 줬으면 애라도 잘 키워야지 대체 미국에서 뭐라고 다닌 건지. 한국에 있으니 알 수도 없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공주실의 한숨은 깊었고 그 한숨 속에는 딸의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회장님이 광숙이 미국 좀 못 가게 잘 좀 달래주세요. 공주실의 간곡한 부탁에 한동석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저번에는 그 전부인 때문에 경찰서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환장을 해요 안 해요? 공주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머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석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광숙 씨 신경 안 쓰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의 단호한 약속에 공주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는데요. 어머 멋지셔라. 회장님이 나서주신다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공주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한동석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응원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공주실도 마광숙에 이어 한동석의 넓은 그릇에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배려심과 책임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런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좋아하는 여자의 시동생들까지 품겠다는 마음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동석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죠. 광숙 씨 내일 우리 출장 갑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광숙의 눈이 동그래졌는데요. 회장님 갑자기 출장이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건데요? 마광숙의 놀란 표정에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국에 가야 하니 여권이랑 개인 짐만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챙길 테니 신경 쓸 건 없어요. 한동석의 능숙한 대처에 마광숙은 더욱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이요? 갑자기 미국 출장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한동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이끌어갔습니다. 수출처도 둘러보고 시장 조사 겸 미팅하러 가는 거니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내일 데리러 올게요.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광숙 씨는 피곤할 텐데 일찍 자둬요. 한동석의 따뜻한 배려에 마광숙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는데요. 마광숙에게는 그저 미국 출장이라고 설명했지만 한동석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과 헤어져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부터 걸었죠. 난데 내일 미국 출장 준비해줘요. 그리고 미국 지인한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야. 현지 변호사도 대동해야 하니 준비하고.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났는데요. 마광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한동석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사천리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마광숙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는데요. 오천수의 전부인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마광숙이 걱정하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 미리 신경 쓸 것이 많았죠. 한동석의 성격답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동석은 정말 마광숙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품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고 이는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시작이었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동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내린 마광숙은 단순히 출장 가는 줄만 알았지만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마광숙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회장님, 저희 출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광숙의 질문에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출장 가는 거 맞아요. 미팅하는 겸 들어보니 광숙 씨가 지금 천수 씨 일로 신경 쓰고 있다 해서 이거 먼저 해결하고 갈 겁니다. 한동석의 설명에 마광숙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맺혔죠. 회장님, 죄송해요. 패기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광숙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숙 씨, 내가 약속했잖아요. 이제 광숙 씨 혼자 걱정하게 하는 일 없을 거라고. 이제는 광숙 씨가 하는 고민이랑 걱정거리 다 나한테 말해줘요. 둘이서 해결하면 좀 낫지 않겠어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광숙 씨 일이면 이제 내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한동석의 따뜻한 말에 마광숙의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은 오천수가 머무는 집으로 향했고 둘이 깜짝 등장하자 오천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고 입은 놀라움으로 벌어졌죠. 아니 형수님, 회장님까지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묻어났는데요. 이럴까봐 왔죠. 아니 집이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마광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주 엄마가 글쎄? 오천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동석이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잠깐,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랑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해결이 빠를 것 같아서요. 한동석의 침착한 대응에 오천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죠. 정말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이었는데요. 한동석의 존재감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오천수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한동석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문제 해결을 위한 명쾌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두 사람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진 듯했죠.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인 강소연 씨가 감옥까지는 안 가게 막아보겠다고 하는군요. 한동석의 침착한 분석에 오천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형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형수님한테 더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천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광숙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동석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영주는 어디 있어요? 영주는 사진만 봐가지고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조카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시름 놓게 되자 마광숙은 영주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방을 나서는 마광숙의 뒷모습에는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묻어났죠. 한동석과 오천수는 둘만 남게 되었는데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오천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오천수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는데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일도 아닌데 저 때문에 이 먼 곳까지 날아오시다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오천수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 동생 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한동석의 말에 오천수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술자리에서 그냥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정말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천수 동생뿐만 아니라 우리 독수리 동생들한테 진짜 형님이 되어주고 싶어요. 독수리 술도가가 LX 호텔 협력업체이고 또 내가 우리 독수리 막걸리를 좋아하니까요. 한동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미소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오천수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 다 압니다. 오천수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죠. 뭘 말이에요?
한동석의 표정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는데요. 형님이 저희 형수님 좋아하시는 거 말이에요. 저번에 통화하시는 거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오천수의 폭탄 발언에 한동석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는데요.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아이고, 광숙 씨한테 혼나겠네. 시동생들 걱정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광숙 씨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이건 비밀로 해줄 수 있어요? 한동석의 당황한 모습에 오천수의 미소가 더 넓어졌죠. 아닙니다. 저는 형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술도가 도와주신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형수님이 항상 저희 가족들 일로 그리고 술도가 일로 힘든 모습만 보다가 요새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그게 다 형님 덕분인 것 같아서요. 아마 돌아가신 저희 형님도 감사드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회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희 형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형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천수의 간곡한 부탁에 한동석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죠. 내가 광숙 씨한테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형님분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형님이 아니라 진짜 형, 우리 동생들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한동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따뜻해졌는데요. 우리 독수리 형제들은 시동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가족들이니 말이에요. 광숙 씨가 우리 동생들 정말 아끼는 거 다 압니다. 광숙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요. 한동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마광숙을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죠. 광숙 씨가 저 때문에 웃는 것보다 제가 광숙 씨 덕분에 웃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광숙 씨 걱정시키지 말고 집안에 문제 생기면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천수 씨한테 형님이면 내가 독수리들 중에 제일 형님 아닌가? 그렇죠? 한동석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 사이에 미소가 오갔고 한동석의 도움으로 오천수의 전 부인일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었는데요. 걱정거리가 해결되자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주가 어떻게 될는지 미순이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가 할 텐데 영주가 새엄마의 존재를 반대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었고 독수리 식구가 모두 둥지로 모여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들 다시 둥지 밖 세상으로 비행을 떠나 독립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독수리 형제들의 모습은 눈물겹지만 또한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험난한 사랑이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역시 오범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오범수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세리가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범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세리는 또 어디서 지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비밀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사랑 앞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가 독수리 술도가의 공금횡령 범인이자 장미애가 오광수를 술도가에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독고탁 내 집안이 아마 풍비박산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죗값은 아직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도둑질이었던 독고탁의 신라주조와 아들을 버리고 뻔뻔하게 곁을 맴돌며 재벌가에 장가보내려 하는 장미애도 천벌을 받아야겠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우리 독수리 형제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여 하나둘 힘차게 둥지를 떠나 비행하는 그날을 기대해보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독수리 형제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